네,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3대 기능, 즉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지역 조직화의 사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에 따른 사업 분류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사업 분류에 맞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이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 조직화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조직화 사업은 사례 관리나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 또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 지역의 네트워크, 복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지역 조직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회복지관에서 주요하게 해야 하고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방화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조직화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이라는 주제로 이 사업을 설명해드리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 또 한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이라는 것들은 커뮤니티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리적인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근거로 해서 지역 안에서 직접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촉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사회복지관에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 안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참여를 촉진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기관의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서울시 강서구의 방화 3동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기관은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요. 방화 6 종합사회복지관은 방화 6단지 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6단지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 이 영구임대주택 1013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인근에는 바로 옆에는 5단지가 있고 5단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양 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 사이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글은 저희 기관에서 수립되어져 있는 운영의 방향성으로 삼고 있는 미션과 비전인데요. 지역의 자생력으로 복지 마을을 만드는 미션을 가지고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주민과 또 이웃이 힘이 되는 지역사회와 또 창의적 실천관을 키우는 복지관을 추구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역 현황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의 끝자락 5호선 종점이 방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방화동이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공기가 좋고 깨끗하고 한적하고 주민들 간의 정이 끈끈하고 돈독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한 번 이사 오면 나가고 싶지 않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수의 주민들이 계시는 만큼 굉장히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지역적 주민들의 특징도 나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5단지와 6단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임대와 공고임대 이 단지의 아파트로 여기는 약 1000세대, 정확히는 101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 좌측편에는 방화 5단지 일반 분양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138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동은
지역적 특징을 보면 아파트가 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한 개 동의 아파트의 비율은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90% 이상 대부분의 방화삼동에 있는 주택 가구 형태는 거의 90% 이상이면 대부분인데요. 아파트가 그만큼 많이 밀집해 있고 그만큼 주민들도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여기 중앙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임대단지 아파트와 연금임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또 분양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등 사례를 통해서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이 시작됐고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실제 사회복지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몸소 체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들을 설명해드리면 주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특히 이제 수급권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직업이 없는 특징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도 뭐 놀이터나 인근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음주나 흡연을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볼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유해 환경적인 요소들을 인식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집값에 대한 민감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이제 말뚝을 보시면 5단지와 6단지에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목들을 차단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말뚝을 설치하기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 말뚝은 해체돼서 없지만 이 가운데 노란 선이 이제 뭐 지금 남북 분단의 상징인 38선처럼 5단지와 6단지의 상징인 5, 6선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예로는 6단지의 인근에 있는 시읒 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5단지의 인근에 있는 시읒 초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읒 초등학교는 6단지의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급이 전체 1학년 3학급, 뭐 4학년 6학년에서 총 15학급 정도가 되는데 5단지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36학급,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학급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6단지 인근에 있는 학교에는 임대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원래 5단지와 6단지는 같은 비율로 학교로 배정받게 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6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위장전입이나 이런 분 통해서 임대단지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심각한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동들 간에 혹은 부모들 간에 교류들이 단절되고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교류가 어쩔 수 없이 구성되는 현상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지관에서는 어떤 지속되고 있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통합의 사업들을 실시해야겠다라는 필요성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복지관 중앙에 큰 화단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화단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했고 실제로 약 한 반 6개월 정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사에 필요한 재원들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들 또 절차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화단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은 다 조성이 됐는데 일부 힘있는 주민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공원이 됐을 때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주변에 좀 이렇게 권력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다 무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뭐 술 먹고 떠드는 모임 장소가 되면 어떡할 거냐 또 재개발이 되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과정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화단은 공원으로 정비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화단으로 남아있고 이것들은 5단지와 6단지를 계속 경계짓는 형태의 기능들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의지나 혹은 자발적인 마음들 혹은 이분들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공익이나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보다도 개인의 이익 혹은 나의 재산권 등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힘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구나라는 것들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광장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마을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떠한 매개가 있어야 주민들이 그거를 매개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개가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통합이 늦더라도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배양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성들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고, 이 2008년 이후부터는 사업의 방향성, 이 사업의 제목과 같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디자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작이 2008년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고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내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생성되어지는 문화들이 사람을 이어주고 또 관계할 수 있는 지속성들을 심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사업 계획과 추상적이고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 혹은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의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그다음에 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그리고 사람과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간은 저희가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은 이제 SH 공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6단지에서 같이 함께 지었기 때문에 SH에서 이제 이 건물을 위탁하고 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의 숲속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평공원이라는 공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한평공원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여의도공원 이렇게 큰 개념의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을 돌아 나오는 그 계단 1층과 계단 2층 올라가는 그 코너에 보면 한평 남짓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또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변에 벽화라는 그림 정도를 그려서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소소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보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진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손이라는 공간을 개소했습니다. 여기는 SH공사에서 이제 저희 사회복지관의 단지 내 상가, 이제 공가가 몇 군데 발생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이 공가로 계속 두지 말고 실제로 여기 복지관에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들, 주민들이 모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 공간을 이제 저에게 무상으로 위탁해준 공간이 있는데요. 그 무상으로 위탁해준 공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주민 모임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카페 또한 이제 SH에서 같은 개념으로 무상 위탁을 해줬고, 아시는 개념처럼 책과 그다음에 카페, 커피 혹은 차를 결합해서 이 공간에서 주민들이 계속 모이고
또 자연스럽게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해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 그러니까 복지관의 공간으로 보면 사실 좀 부족하고요. 복지관의 접근성이나 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제한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지역 안에 많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성들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서 그럼 무엇을 할 거냐, 문화재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적 시도들을 다양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소모임들에 대한 공간 지원들, 그 다음에 다른 마을 활동, 뭐 생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주민들의 어떤 자생적인 조직들과 연대해서 지역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시도를 했고, 뭐 이제 문화강좌라든지 독서강좌, 그 다음에 합창단, 뭐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변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 환경 변화와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간에 형성했던 문화 컨텐츠들이 커뮤니티의 어떤 운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주민 모임이나 네트워크, 지역의 문제에 공감하는 다양한 주민들과 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별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공간 만들기는 숲속 도서관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소니 북카페,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1층이 가운데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 개념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사이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쁘게 꾸미고 또 벤치 형식의 디자인들을 설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공간을 딱 만들어 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고 이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들을 개설해서 실제로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인식과 이 공간에서 실제 다양한 상호작용, 소통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들을 구성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드리는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주민 소모임과 동아리,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복지관과 소통하고 이 모임과 모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는 이때 당시에 2009년과 12년에 1차 사업 시기를 구분하면 이때는 복지관, 즉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많은 것들이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숲속 도서관에서는 문화제라든지 영화제를 사회복지가 기획하면 실제로 아동들 혹은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실제로 뭐 인형극이나 매직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섭외해 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지역의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이나 혹은 행사들을 진행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북카페에서는 뭐 천연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비누를 만든다든지 또 뭐 합창단, 서울시 합창단이나 뭐 앙상블 오케스트라 등의 문화 공연을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섭외해서 이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임대단지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접근들, 이 임대단지 내에서도 음악이 울려 퍼질 수 있고 오케스트라라는 것들이 공연되어질 수 있구나, 혹은 또 우린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형극 혹은 뭐 영화들을 사용하는 곳이 동네에 있구나라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 즉 그런 어떤 문화적인 기반들이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작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 곳곳에 이 커뮤니티 디자인의 어떤 목적성을 가진 공간들이 이렇게 6, 7개씩 생겨나는 과정들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북카페가 위치한 곳은 사실 그 전에는 치킨집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주민들은 이제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동네 주민들이 여기서 계속 상시로 치킨집에서 술 먹고 뭐 고성과 뭐 노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공포 혹은 위협이라고 이제 인지했지만, 북카페라든지 다손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제 북카페에서는 이제 아이가 학원 끝나고 어디가 갈 데가 없거나 잠깐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때 북카페에 가서 기다리면 엄마가 데리러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북카페에 가면 친구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랑 같이 좀 있어 달라라고 또 서로 상호간에 부탁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적인 의미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다손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도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남는 시간에 우리도 하고 모여서 무언가를 해볼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뭐 커뮤니티 이 사업들, 뭐 북카페라든지 다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0년,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뭐 일평균 한 47명 정도에서 2년이 지나 2012년에는 일평균 한 140명 정도로 해서 3배가량의 인원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민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의미성도 있겠지만, 실제로 단지와 단지, 즉 5단지와 6단지 주민들 간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웃관계가 형성하는 어떤 사업적인 효과성,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2차 그런 어떤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활발해지는 것들이 1차 사업 시기의 목적이자 성과라고 한다라고 하면, 2차 사업기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사업의 성과나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13년부터 작년 2015년까지는 실제로 공간에서는 공간 운영에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북카페는 복지관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뭐 메뉴도 새로 개발하고 또 이용 시간이나 이용의 형태들, 그다음에 이 북카페에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기존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에 대해서 기획했다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적인 내용들, 문화 콘텐츠들이 구성되는 그런 소통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랑 아이가 함께 봉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즉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엄마와 아이 봉사자들이 계속 교대로 시간을 바꿔가면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안에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운영의 권한도 부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얻어지는 성취감 혹은 또 존재감들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성과성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공간을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또 후원자나 자원들을 개발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애착들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촉진해서 주민들이 이 공간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어떤 자발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로 인해 생성된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혹은 사회복지관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자발적인 문화들로 형성되다 보니, 나는 뭐 쿠키 만드는 거를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6개월간 그런 강좌를 무료로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제안들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 거기서 이제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서 누구나 강좌라는 사업으로 이제 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에 홍보를 했더니 한 10명의 주민들이 난 이런 그 털수세미 만드는 것도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다, 혹은
뭐 노래도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형태, 재능 기부 형태의 주민들의 어떤 기부 형태가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북카페라든지 뭐 다손이라는 주민 대여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민들이 이제 문화 자체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단계의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동네 음악회를 과거에는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해서 장을 마련해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는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공연의 무대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공연들 기획하고 공연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1년에 2번씩 이렇게 지역의 음악단체들을 초청해서 지역 내에서 음악 행사들을 하는 콘서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임대단지에 사시는,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고,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사실 이제 쉬운 일은 아닌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밥을 해 먹고 싶어도 뭐 양파를 한 개 팔고 이런 데가 많이 없으니, 그러니까 마트를 주로 이용하시고, 그러면 대량으로 사야 되니 뭐 파를 한 단 샀는데 나에게 실제 필요한 건 2뿌리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복지관에 맡기면서, 맡기고, 누구는 또 뭐 계란을 샀는데 내가 계란을 다 한 판을 샀는데, 한 판을 사야 금액이 싸기 때문에 한 판을 샀는데 내가 필요한 건 실제 10개밖에 없으니 20개는 쓰세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같이 공통으로 식사를 그럼 같이 이 재료를 가지고 해 먹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을 주민들이 주셔서 실제로 모아진 재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들, 이런 형태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소통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 주도성들을 띄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러니까 자녀와 엄마가 같이 단순히 봉사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또 문화제를 기획하고 영화제를 기획함으로써 엄마가 진행하는 문화제, 엄마가 진행하는 영화제에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여행이나 또 봉사활동들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기획해서 주민들을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서 모집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지역사회에 혹은 사회복지관에 주민들이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서 참여의 대상, 그리고 자원봉사자 혹은 재능을 가진 자원으로서 역할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적인 기반과 사업적 방향성들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5년에는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2013년에는 약 50명 정도의 주도적인 참여성들을 보였다고 하면, 지금 2014년, 15년에는 약 350명,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참여하고 기획하고 수행하고 또 평가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일단 주민들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었고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됐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을에 관심이 생기고, 또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고, 또 서로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라는 의미성들을 주민들 스스로 느끼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관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마을이 좋아지는 시작이 되는 거고,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기르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내 아이뿐만이 아닌 마을의 동네의 아이,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터놓고 내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동네에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내 속 이야기, 내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들이 되는 현상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변화의 모습들을 관찰해낼 수 있었던 아주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게 된 건 여러 다양한 복지관에 혹은 사회복지사만이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혹은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각각의 역할을 묶어낼 수 있었던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관에서는 어떤 마을 공동체라는 것들을 앞서 소개드렸던 기관의 미션으로 삼고 전체 직원들이 그 미션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 움직이는 것들, 활동하는 것들에 가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협력기관, 아까 SH공사 말씀드렸는데 공가된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그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부분들도 분명히 큰 이 성과 요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어떤 북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지만 그 이용 수익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는 건 이제 복지관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 디자인의 어떤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이 사업적인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강의나 이런 재능들을 기부하고 또 주위에 관심 있는 주민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또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북카페 운영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하는 어떤 유기적인 연결들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성과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업의 성과를 이제는 내고 사회복지적인 효과성들을 만들어내려면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기관의 그 힘만으로는 이제 절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주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참여의 수혜자로서만 참여시키는 보는 주민이 아닌 참여자로서 기획자로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함께 할 때 어떤 이제는 사회복지적인 어떤 효과성들이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따른 기본적인 계속 재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 다음에 또 뭐 협력기관들이 지금은 이제 SH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지만 만약에 이것들을 무상 임대를 철회할 때 우리는 그러면 기관에서 혹은 주민들은 어떠한 대처와 대응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즉 향후 중장기 운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임대단지 주민들이 사실은 그 사회적 참여들이 많지 않고 또 사회적 참여의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은 보였지만 이분들이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 과정들을 어떻게 갈지, 또 이렇게 모임이 강화되다 보면 모임만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임대단지 주민들의 사회자본이 강화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들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아닌 주민의 리더가 주민의 지도력을 형성하고 누민이 주민을 이끌고, 그 이끈다라는 건 어떤 무조건 주체성이 없는 주민들을 끌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민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즉 사회복지관 혹은 사회복지사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민과 주민 간에 상호 협력하고 주민 안에서 주민의 리더를 세우는 그런 어떤 자생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공동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의 이슈와 공동의 문제에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수립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대단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권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사회복지적인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 스스로 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또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이 경제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함께 고민해가야 하는 향후 방향이자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관은 어떠한 현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적인 내용들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중심적으로 알아봤고, 실제적으로 지역 조직화 사업의 사례로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화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이 시행됐던 혹은 출발하게 됐던 그 과정, 그 원인들, 배경들, 그리고 그 과정들, 그로 인해 나타난 성과들, 그 다음에 한계점들과 향후 방향성들을 통해서 지역 조직화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지향하고 또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혹은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가치적인 판단과 가치적인 정책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 사회복지관이 서울에만 해도 98개가 있고 전국에 450개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면 사회복지관이 내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의외로 많은 곳들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혹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기관 중에서 이용시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역량과 주체성을 강화하면서 주민과 동반자적인 혹은 파트너십을 갖추면서 지역사회 문제 혹은 지역사회 변화에 함께 대응하려고 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나는 복지세상 사회복지관이 만들어갑니다 라는 것들은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마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사회복지관에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제가 준비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며 오늘 하루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